자, 15번입니다. 자, 적분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적분이네요. 그죠?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그 식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3x 마이너스 6x 3x제곱 마이너스 6x는 3x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3x가 되고요. x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이 궁금합니다. 그죠? x는 그럼 0 또는, 자, x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a는 우리 2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 형태를 나눠볼게요. 자, 0에서 2까지,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6x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a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d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더한 값이 우리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식에다가 우리 마음에 드는 값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식에서 양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우리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을 다 계산을 해서 구한 값이 8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헷갈리니까 잠깐 지우고요. 그죠? 자, 이제는 뭐 그냥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보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다가, 그죠? 자, 0에서 2를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럼 8에서 얼마를 뺐냐면 12를 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이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값을 적분을 하더라도 값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이 값이 이제 4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뒤에 것도 계산해 보면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서, 그죠? 2에서 a까지 대입을 해보면요.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빼기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가 4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 됐네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0이면 되니까 a 제곱으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이 값이 얼마다?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자, a는 자,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a의 값은 우리가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t. 자, t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t에서 절대값 f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의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gt에 관한 우리 함수를 알기 위해서 절대값 f의 모양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gt를 그 정보를 이용해서 gt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f의 모양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f를 먼저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x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죠?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도함수 모양입니다. 그죠? 도함수의 모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f 프라임 원래 함수인 f의 모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함수값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값이 자, 2가 될 거고요. f에다 값을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에 대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정확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2고요. 그죠? 1일 때는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여기까지 쭉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감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증가를 하는 자, f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참고로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 밑에 있는 x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자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을 x축 대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칭시켜줘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띄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쭉 증가하는 자 이러한 모양이 바로 절대값 f에 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2고요. 그 다음 여기가 1일 때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GT에 관한 우리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GT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t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t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딘가에 이 마이너스 1과 그죠? 그죠?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t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구간에서 자 최대값이 얼마죠? 함수 f 절대값의 최대값은 그죠? 값은 2가 되겠죠? 요 구간 사이에서 가장 함수값이 큰 값은 이 값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파가 어디까지?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이 범위를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이 베타까지는 어떠한 값을 마이너스 1에서 t가 마이너스 1에서 b 사이에 어떤 값을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최대값은 2라는 값을 갖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 2인데 이 값을 항상 포함하고 있고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는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베타까지였을 때 그랬을 때 최대값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 절대값이 이 베타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2점도 되고 2점도 되고 2점도 되고 그때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때 함수값은 이 절대값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f라고 쓸 수가 있고요. t는 어디서 어디까지? 베타에서 그죠? 1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절대값 f라는 함수는 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f의 0의 값이 우리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꺾어서 올렸을 때 요 점의 좌표가 0,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의 좌표가 0,2구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베타의 값이 얼마다? 이 베타의 값이 자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f라는 함수는 자 0보다 큰 경우에서는 함수값이 항상 음수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음수의 값을 갖고 있죠. 여기 0에서 1까지 이 함수가 음수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의 함수는 자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의 fx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음수니까 근데 절대값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fx에 대한 함수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gx를 찾았으면 우리가 사실 문제 해결은 다 끝났죠? 그죠? 이제 적분값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의 dt 요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자 0까지 2 dt 플러스 어디서 어디까지? 그죠?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x니까 그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그죠? 여긴 dx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요 값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그럼 2t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니까 2고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x 4제곱 플러스 3의 x 제곱 플러스 2의 x에서 네 0에서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이 값은 2분의 9. 그죠? 이거 두 값을 더하면 2분의 13 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GT의 값을 먼저 정적분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GT를 알아야겠죠. 그럼 GT를 알려고 봤더니 절대값 fx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fx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절대값 fx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fx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마지막에 적분값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잘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 형태의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양수 a의 값을 찾는 문제죠. 자, 그럼 그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y는 x 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것은 x로 묶어볼까요? x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근을 일단 한번 찾아본다면 자, x는 자 0이거나 자 x는 a가 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0이랑 a를 이렇게 씁시다. 그죠? 문제에서 이제 a, 양수 a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했을 때 자, x축과 요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적분을 바로 해보면 되겠죠? 자, 0에서 a까지 자, x 제곱 마이너스 ax dx.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이 적분을 계산하면 답이 2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그냥 계산 바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바로 적분을 해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0에서 a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3분의 a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이 되고 0은 빼서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쓰면 자 요 값은 6분의 a 세제곱이 되죠. 근데 이 값이 바로 2분의 9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자 a의 세제곱은 27이 되고 따라서 a는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첫 번째 방법이고 자 조금 더 우리 간결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간결하게 구할 거냐면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해보고요. 자 fx에 자 두 근을 자 알파와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베타가 더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이 x축과 fx가 자 만나서 자 생기는 자 도형의 넓이는 자 6분의 절대값 a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 방법대로 해본다면 그죠? 6분의 자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1을 쓰고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ax의 두 근은 아까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a였으니까 자 0이랑 자 a가 나오는데 그죠?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세제곱하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9다. 자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바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곡선의 모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곡선.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인데 자,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 y는 자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보니까 1번 모양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1, 2를 지나면서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자, 그래프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y 앞에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x축의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는 제로면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2 이쪽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되겠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자, 요 부분. 그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1번과 2번 곡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y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의 대칭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넓이를 구할 때 요 녹색 부분, 자, 이 녹색 부분은 요 반이죠. 반. 딱 절반을 구해서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어떠한 함수냐면 자, 이 함수죠. 지금 이 녹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요. 자, 이 함수니까 이 함수는 바로 x-1, 자, x-2의 함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의 x-1, 자, x-2의 함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1, x-2 dx 그 다음 더하기 1에서 2까지는 그죠? 마이너스의 x-1, x-2 dx. 자, 요 값을 계산하면 넓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적분을 바로 하죠.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에서 여기서 지금 0에서 1 대입을 해보면 자,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니까 자, 요 값은 계산해 볼게요. 6분의 2에서 6분의 9 빼고 자, 6분의 12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6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똑같이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고 선생님이 17번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죠?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 1과 2를 두 근으로 갖고 있고요. 그죠? 이 함수와 x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니까요. 그죠? 그 6분의 절대값 최고차의 개수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은 2에서 1을 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해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6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두 개 더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서 자,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있는 A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그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 L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L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이제 A, 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일단 Y축 및 자, 직선 Y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자, 이 부분이 S1이고요. 그죠? 자, S1 그 다음에 자, 이 곡선과 그죠? 직선 L 그 다음에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 그죠? 여기를 S2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K는 이제 0에서 7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넓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주도록 할게요. 자, A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자, 이 fx가 x축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x-1의 세제곱 플러스 8이 자, 0이 되는 우리 x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1의 세제곱이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 두 근은 이제 허근이 되겠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이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바로 해보면 되겠죠? 여기 S1의 넓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S1의 넓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S2의 넓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넓이가 같은데 다시 자, 여기가 이 넓이를 우리 알파라고 한다면 이 넓이도 알파라고 할 수 있죠. 넓이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둘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자, 어디까지? 0까지. 그러니까 이 a 전부터 0에서 0까지, 그죠?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에서 자, 뭘 뺄 거냐면 y는 k를 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k는 뺐을 때 이 식을 적분을 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그죠? 여기는 y는 k랑 이 fx 그 다음에 이 l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요 넓이는 분명히 알파가 나올 텐데, 자, 요 값을 계산했을 때 적분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값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값인지 몰라도 저기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넓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 그죠? 여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만나는 점을 뭐 C라고 했을 때, 그죠? C라고 했을 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C까지, 자, fx에서 k를 뺀 거 적분한 거, 그죠? 자, 더하기, 자, C에서 어디까지? 그죠? 0까지.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k를 적분한 값,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요 넓이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요. 이 값은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했을 때는 자,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서 요 3차 함수에서 k를 뺀 함수를 적분했을 때 그 적분 값은 항상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인데 8이 있으니까 7이죠.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k dx. 자, 요 식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바로 적분하죠.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k의 자, x. 자, 부정적분을 찾고요. 자,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0을 넣었을 때는 네, 음수가 0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k. 그죠? 요 값이 0이 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면 되니까요. 그죠?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 더하기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28.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나요? 그죠? 자, 따라서 k는 자, 4분의 17이다.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가 이렇게 gx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3에서 12까지 fx 적분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0에서 3까지 gx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라.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찾은 다음에 적분을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y축이라고 해보고 이게 원점입니다. 그죠? 자, 루트의 x-3 무리함수죠. 정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3에서 그림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의 x-3입니다. 그죠? y는 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3에서 어디까지 넓이냐면 12까지. 자, 여기까지 넓이를 일단 구해야 되고요. 자, 역함수를 gx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하학적으로는 자,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대칭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gx인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0에서 3까지 적분한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쭉 내렸을 때 그죠? 자, 영역의 넓이는 자, 지금 이 부분과 그죠? 네, 이 부분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라. 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값이 그죠? 왜냐면 모양이 지금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루트 x 마이너스 3이 12가 되도록 하는 y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아니죠. 다시 자, 여기다가 루트 x 마이너스 3에다가 저기다가 12를 대입해보면 값이 3이 나오네요. 그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였냐면 함수 값이 3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3이었으니까 우리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 값도 자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좀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넓이랑 그죠? 이 넓이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적분의 값은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그죠? 3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그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에서 4까지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어렵지 않죠? 어떻게? 1에서 4까지 자,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자,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끝나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6t-t 제곱이고요. 그죠? 여기서 1에서 4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4-16이 되고요. 빼기 1을 대입하면 6-1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8에서 5를 빼니까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혹시 문제에서 전피가 자, 움직인 만약에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1에서 4까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자, 1에서 이 절대값이니까 0이 되는 값을 생각하죠? 3까지 계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같은 값을 대입해보는 양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6-2t가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에 6-2t 자, 요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으니까 3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0초에서 8초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움직인 거리니까 근데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위치 자, 속도 자, 가속도죠. 자, 우리 위치에서 자,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속도가 나오고 그죠? 마찬가지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지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되고요.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도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4부터 8 사이는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윗변 1 더하기 아랫변 4 더한 다음에 2를 곱하고 2를 나누면 자,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5는 9. 자,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네요.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전피에 만약에 위치에 자, 변화량을 물어봤다. 그죠?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2에서 2를 빼고 5를 더한 5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9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가 있는데 자,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3초까지는 4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그죠? 3초 후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며 자, 8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고 합니다. 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미 주어진 게 지금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등속도가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속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위치, 자, 속도, 자, 가속도가 있으면 자, 위치를 자,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었죠.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을 했으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를 알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가속도를 속도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속도 함수를 나타내 봅시다. 그죠? 자, 처음 3초까지 그지? 그죠? 자, t가 자 0에서 자 3초까지 그죠? 자, 이때는 4라는 가속도의 값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4t 플러스 c1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초부터 8초까지 자, t가 뭐 3초에서 자 8초까지 이때는 등속도로 올라가죠. 등속도 같은 값으로 계속 쭉 올라가겠죠. 여기를 뭐 c2라고 할까요? 어떤 값인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8초부터 자, t가 자 8초부터 자 몇 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c3 자, 이렇게 속도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승강기는 자, 일정한 이렇게 가속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속도의 값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속도는 자, 어떤 값을 갖냐면 자, 연속적인 값을 갖겠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잘 알아야 되죠. 속도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vt라는 속도에 관한 함수가 어떤 함수여야 되냐면 자, 연속 함수여야 된다. 연속.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 이 승강기는 처음에 1층에서 출발했죠. 그죠?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가 0일 때 자, t가 0일 때 자, 속도는 0이 됩니다. 자, 속도는 0이죠. 속도는 0이니까 이 첫 번째에다가 t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아, 그렇단 얘기는 c1의 값이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2 같은 경우는 우리 vt 함수에서 3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t가 3일 때 속도가 자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3초부터는 또 속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2가 바로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가 돼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초일 때 속도도 12였는데 자 8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자 8초일 때 대입을 해보면 속도가 마찬가지로 12여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함수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c3가 되고요. 이 값이 1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c3는 36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c3는 자 36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 구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승강기가 이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걸릴 때까지 시간 찾아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이 자 0이면 되겠죠. 멈추는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t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0초에서 12초까지 그지? 그 다음에 3초에서 8초가 있고요. 그죠? 자 4t니까 자 여기가 12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쭉 8초까지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자 vt 모양의 자 함수 그림이 되겠네요. 여기가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일일이 적분할 필요 없죠. 그죠? 자 이 vt 그래프는 자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바로 이게 뭐죠? 자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자 17에다가 6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2